자, 그 다음. 자, 또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예요. 자, 요것도 여러분이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보통은요, 해석과 관련된 문제, 한 문제, 그리고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을 잡아가지고 또 한 문제, 또 표기의 특징 한 문제. 그러니까 내용상 문제 하나, 내용상 문제 한두 개, 그리고 표기의 특징 한 문제. 요런 식으로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나란 말싸미 둥기기에 달아. 자, 요거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하고 외워 두시는 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여러 번 여러분이 제가 해석해 주는 걸 여러 번 들으시고 다시 여러분이 혼자서 해석하시고 혼자서 이 표기상 특징 찾아내고 할 수 있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란 말씀이 나라의 말씀이 우리 나라의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이 있고 중국의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라의 말씀이 자, 방점 쓰인 거 보이죠, 여러분? 자, 나라의 말씀이 중국 둥기게 달아. 이거는 해서 어떻게 되냐면 중국과 달라. 애가 이제 그 처소 부사격 조사로 쓰였어요. 중국과 달라. 문자와를 서를 삼았디 아니할세. 문자가 서로 삼았다가 통하다예요. 통하지 아니함으로 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으로 자 어린 의미가 변동됐어요. 자 지금은요 영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옛날에는 foolish의 의미였어요. 어리석은의 의미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리석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밑줄 쳐놓고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이셔도 이르고자 자 두음 법칙이 이때는 적용이 안 됐어요. 니은 리을 피하는 요게 적용이 안 됐어요.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이때는 주격조사가 이가 있었거든요. 주격조사가 그리고 안 붙는 형태가 있었어요. 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졌냐면 자 하고자 하는 바 지금 이거는 뭐예요? 모음으로 끝났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붙어서 그래서 요게 붙어서 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언제 붙냐면 받침이 있을 때는 이가 붙고요. 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안 붙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름이 수지야 면 수지가 우린 지금 이렇게 가라는 주격조사가 오죠.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에 이 모음으로 끝났어? 그러면 너는 안 붙여줄 거야. 자 해서 그냥 우리 지금 표현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옛날에는 수지 뭐뭐 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주격조사가 생략됐구나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안 붙이고요. 자 언제 이를 붙였냐면 영훈 우리는 지금 영훈이가 이렇게 하죠. 근데 옛날에는 영훈이 이렇게 붙었어요. 이게 주격조사 붙은 거예요. 지금의 이게 영훈이가예요.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붙은 거예요. 자 영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어적기 방식이 쓰였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모음으로 끝났어. 그러면 지금 여기처럼 바에 이 붙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붙여졌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상우라는 이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모음으로 끝났죠. 그러면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상위인데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상우가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이렇게 이 모음을 붙여주고 자 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이걸 붙이고요. 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주격조사가 표현이 됐었다는 거. 주격조사 가는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중세국어 지문이 나왔을 때 가가 쓰였는지 주격조사 가가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참내 제
뜻을 자 어두자음군 쓰였어요. 그쵸? 제 뜻을 실어 펴지 능히 펼치지 못하는 놈. 예, 지금은 사람을 비하하는 말로 의미가 좀 축소됐는데 옛날에는 놈이라는 것이 사람을 뜻했어요. 능히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하니라. 이건 뭐냐면 많으니라.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 이것을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자, 어여쁘다 뭐죠? 불쌍하다였다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자, 이를 위하여 불쌍히 여겨. 지금은 예쁘다야 어여쁘다가 그쵸? 그런데 옛날에는 어여쁘다 하면 불쌍하다의 의미였어요. 불쌍하게 여겨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자, 새로 28자를. 자, 우리 한글 세종대왕이 몇 글자 만들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28자를 만들었네요. 자, 이것을 불쌍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맹가노니는 만드노니 이런 뜻이에요. 근데 28자 랄 왜 이렇게 쓰였을까요? 지금은 목적격 조사가 을 이렇게만 나눠지죠. 옛날에는 모음 조화를 더 철저히 지켰어요. 그래서 앞에가 아, 오 같은 양성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라를 썼어요. 랄. 그리고 음성 모음으로 끝났을 때 어우 같은 음성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을 이걸 썼던 거죠.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주격조사가 더 그러니까 알까지도 있었다. 요거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요거 보면 알 수 있죠. 맹가논이 사람마다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수비니겨 쉽게 익혀서 날로 숨에 사용함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자, 여러분 중국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중국과 달라 우리말은. 자, 그래서 요거는 자주정신을 표현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백성을 내가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백성들이 능히 뜻을 잘 못 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잘 못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글자를 만들었어.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요거는 또 무슨 정신이라고 할 수 있냐면 애민정신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여삐는 새롭게 28자를 만들었어요. 그쵸? 자, 요거는 창조정신이다 라고 우리가 의미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쉽게 익혀 날로 쓰면 편안하게 하고자 했다. 실용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정신이 이 훈민정음 언해본 안에 내용상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기역 리을의 문맥상 의미를 현대국어로 바르게 활용한 것은 자, 기역의 의미 그러니까 이거 해석할 수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달라 맞죠? 중국과 달라 했으니까 우리나라와 달라 완전 잘했죠. 자, 그 다음에 서로 사마띠 통하지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쵸? 통하지 라고 했는데 섬기지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볼게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대입해봐도 돼요. 여기 섬기지? 섬기지란 뜻이야? 문자가 서로 섬기지 아니할세?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도 보시면 좋겠고.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요거 나오면 훈민정음 언해본 나오면 여러분이 줄줄줄줄 제가 해석하는 것만큼 여러분 해석하시고 또 표기의 특징도 여러분이 찾아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문자를 맹가논이 산속 공기가 맑으니 만드논이었잖아요. 절대 아니죠? 자, 우리 편이 상대방을 이겨라고 했네요. 자, 리을 한번 볼까요? 자,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자, 익혀서요. 그쵸? 이겨 아니죠? 자, 그래서 의미 해석할 수 있냐? 요 문제가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요 문제 이런 문제 나오면 꼭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표기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물어보네요. 자, 어두자음근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었죠. 이게 수매에도 찾아볼 수 있었고요. 뿌들 할 때도 여기도 있었고요. 그쵸? 자, 어두자음근 사용되었다. 오케이. 한글과 한자가 혼용되었다. 한자 같이 쓰이는 거 보이죠? 혼용이라는 건 함께 쓰인다라는 뜻이에요. 주격조사인 가가 쓰였다. 자, 주격조사 가가 여기 나타났습니까? 자, 이거보다 조금 후대에 나오는 문헌에는 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으면 요거는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여기 안에는 가가
없었어요. 해석할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는 주격조사가 요 세 가지로만 쓰였어요. 자, 방점으로 성조를 나타내었다. 방점 지금 바로 눈에 보이죠? 이건 시력 테스트 선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개념 알고 있으면 시험지가 시력 테스트 시험지가 될 수 있다는 게 눈으로 보기만 하면 머리로 있는 개념을 적용만 하면 바로 다 맞출 수 있는 절대 이 문제들이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개념을 제대로 기억해 놓으시고 중세국어에서는 특별히 제가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고 바로 문제 보여드리면서 문제 지문을 이렇게 해석해내라 한 이유는 같은 지문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 지금 오늘 공부한 이 두 가지 지문 여러분이 스스로 줄줄줄줄 해석하시고 또 오늘 알려드린 여기에 쓰인 개념이라든지 표현 표기의 특징 같은 것들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 이어적기 쓰인 건 여러분 다 아시겠죠? 나란 말싸미부터 쓰였죠? 말씀이 원래는 해야 되죠? 자, 요런 것들 여러분이 스스로 찾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것도 기출됐던 건데요. 한글 모음의 기본자는 우주 만물의 기본 요소인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각각 본떠서 상형의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며 사람은 그 가운데 서 있는 모양으로 자, 천지인이 이제 기본자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그리고 실제 옛날 문헌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 같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요 지문이 중세국어는 어렵게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같은 지문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기본 내용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불휘가 뭘까요? 뿌리예요, 뿌리. 자, 깊은이 뭘까요? 깊은.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깊은인데 이렇게 깊은으로 쓰였죠.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요게 깊은으로 쓰인 거.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어적기 방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어적기 방식이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깊은으로 썼다 그럼 이거는 끊어적기예요. 끊어적기. 자, 그리고 이렇게 옛날엔 이렇게 쓰는 방식도 있었어요. 깊은 받침을 한 번 더 써줘요. 자, 요거는 거듭적기 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근데 맨 처음 중세국어 시대에 이 깊은 이런 식으로 이어적기 방식이 상당히 많이 쓰인 걸 우리가 이제 보시면서 발견하실 수 있어요. 뿌리 깊은 남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자, 이것도 이어적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래는 뭐예요? 바람에 아니는 뭐예요? 안, 이거겠죠. 안, 멜세 이거는 뭘 거예요? 흔들림으로. 자, 근데 여기 지금 글자들을 보는데 여기에 점 2개, 점 1개. 자,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방점이라고 해요. 방점. 이게 뭐냐면 말의 높낮이. 중국에 성조가 있죠. 우리말에도 옛날에는 성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평성, 거성, 상성 요렇게 있었어요. 평성은 낮은 소리고 얘는 점을 안 찍었었어요. 자, 그리고 거성은 높은 소리. 얘는 점을 1개 찍었어요. 얘는 점이 없고요. 얘는 점이 1개고요.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였어요. 자, 그래서 이건 점을 2개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점을 찍었었다는 거, 점. 근데 그게 높낮이, 성조. 중국의 성조처럼 우리말에도 성조가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이 당시에 많이 받았죠. 그래서 중국하고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평성, 거성, 상성이라는 게 있고 점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었다. 자, 그래서 낮은 소리, 높은 소리, 또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자, 만약에 비, 누 라는 게 있어요, 단어가. 근데 앞에는 하나, 뒤에는 이렇게 2개 찍혔어요. 그럼 어떤 소리예요?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아지는 이런 소리가 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낮은 소리 비 이렇게 되죠. 비 이렇게 하면 높은 소리죠. 비, 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비, 누.
자, 옛날 우리말에는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그 다음에 불이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꽃은 뭐예요? 꽃이에요. 꽃이 좋고예요. 꽃 좋고 여름 열매 하나니 하다가 뭐였죠? 많다였죠?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자, 샘 알죠, 여러분? 샘이라고 했으니까 이어 적기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끊어짐으로 냇물을 이루어서 바다로 가나니. 자, 이거요. 이제 막 문학적으로 생각하면 이 뿌리 깊은 나무가 이게 용비어천가 악장이거든요. 그래서 조선 나라가 이제 조선 나라를 비유한 거예요. 우리 조선은 불이 깊은 나무야. 그래서 꽃이 좋고 열매도 많을 거야. 우리 문화가 융성하고 막 이럴 거야. 우리 조선은 샘이 깊은 물이야. 그래서 가뭄이 들어도 우리는 안 끊어질 거야. 그래서 우리는 냇물 잃어서 바다까지 갈 거야.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 이어적기라든지 그리고 또 방점이라든지 자, 지금하고 다른 부분들 여러분이 좀 알아두실 수 있어야 되고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자, 여기 4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나를 우리가 읽었죠? 표기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했는데 자, 이어적기 방식 사용했다. 우리 확인했죠? 엄청 많은 데서 확인되죠? 깊은 바람에 샘이 뭐 엄청 많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쵸? 당연히 동그라미죠? 자, 방점으로 성조 나타냈다. 방점이 여기 막 찍혀 있잖아요. 그쵸? 자, 오케이죠? 문장부를 사용하였다. 문장부라는 것들은 뭐 우리 지금 있는 여기 이런 물음표 점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장보라고 뭐 느낌표 뭐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는 방점 외에 문장부호는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게 X가 되겠죠. 된소리가 사용되었다. 된소리가 뭔지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공부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된소리 사용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니은과 기억의 순서로 결합된 모음이 들어있는 것을 나에서 찾으면 자, 니은과 기억의 순서래요. 자, 니은이 뭐예요? 자, 이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니은과 기억의 순서가 중요하네요. 그쵸? 니은과 기억의 니은 그 다음에 기억이에요. 그쵸? 니은과 기억 자, 하면 요거잖아요. 요거 그쵸? 자, 사람을 본뜬 이에다가 하늘을 본뜬 이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요게 뭐가 됐다고 했죠? 아잖아요. 아가 들어있는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것을 순서로 결합된 모음이 들어가 있는 거, 들어간 거 찾는 거예요. 완전 쉬운 문제죠?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이 문제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 틀린 친구들 되게 많았다는 거.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중세국어 부분 공부하도록 할게요. 우리 중세국어에서 시험에 잘 기출되는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는요. 자음 모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자음 모음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게 기출문제인데 실제로 이렇게 모음의 제자 원리를 가지고 시험에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자, 우리 훈민정음,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자, 이거 언제 누가 만들었습니까? 맞아요.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죠. 자, 근데 이 자음하고 모음이 만들어졌는데 이 자음 모음이 어떤 원리를 따라서 만들어졌는지를 같이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음부터 보면요. 자음은 기본자가 있거든요. 기본자가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자, 요 자음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상형의 원리를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자, 상형이 뭡니까?
모양을 본떴다는 것이 상형이죠. 자, 이 기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게 그 할 때 혀의 뒷부분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혀의 모양을 본뜬 거예요. 혀가 약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느 해보세요. 혀의 앞부분이 자, 윗 잇몸 뒤로 가서 붙죠. 혀가 약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혀 모양을 본뜬 거예요. 해보세요. 자, 입술이 어때요? 붙어서 소리 나요. 그쵸? 그래서 입술 모양을 본따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스 해보세요. 어때요? 자, 이빨 사이로 소리가 나가면서 소리가 나죠? 자, 그래서 이빨이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자, 이빨 모양을 이렇게 본떴다 라고 하고, 자, 이응은 목구멍 모양을 본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형의 원리를 따라서 기본 자음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획을 하는 형태로 자, 기역에다가 가획을 하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되죠. 니은에다 가획을 하면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가획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미음에 가획할 때는 이렇게 가획을 했어요. 또 이렇게 가획을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시옷에 가획을 하면 지읒. 자, 요 지읒 상태에서 한 번 더 가획을 하면 치읒. 자, 이응에 가획을 하면 여린 이응. 자, 그 다음에 히읗. 자, 요런 식으로 가획을 해서 만들어졌다 라는 요 기본 원리들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겹자음 있죠. 겹자음. 자, 그것은 나란히 쓰기 병서라는 방식. 자, 병이라는 게 나란히 병자예요. 그래서 병서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같은 자음을 병서시키면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각자 병서라고 했고, 서로 다른 애들을 자,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자, 요거는 각자 병서, 자, 요거는 합용 병서.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병서 부분은 나온 적은 없는데 병서라는 거 이해만 여러분 해두는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자, 요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옛날 말에는 자, 이런 거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2개 붙일 수도 있고 3개 붙일 수도 있고, 자,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어두 자음군 이라고 자, 한다는 것까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음은 이런 식으로 요 정도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모음은요. 모음도 상형의 원리를 따라요. 상형. 뭐를 상형했냐면 이거는 자음을 그 조음 소리 만들어지는 그 조음 기관을 상형을 했죠. 자, 그런데 모음은 천지인을 상형했어요.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형했어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이 이. 자, 땅은 이렇게 평평하죠. 자, 하늘은 이렇게 점으로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게 기본자예요. 자, 이게 기본자고 얘네를 합쳤어요. 자, 이거하고 한번 합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합칠 수도 있고 어떻게 합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합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우고요. 이게 지금 우리의 오가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씩 더 합칠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또 요렇게 합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요고요. 이게 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도 마찬가지. 이에다가 이렇게 한 번 합칠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 방향이 합칠 수 있어요. 이게 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 이거를 초출이라고 하고 한 번 더 합치는 것을 자, 이렇게 한 번 더 합치는 거, 하나 더 합치는 것을 제출이라고 해요. 자, 이게 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또 두 번 합친 거 이게 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자를 만들었다. 자, 그래서 초출, 제출의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면 이 와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초출, 제출 된 애들을 어떻게 합쳐서 만든 게 합용의 원리다.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해 두시면 되고, 자, 여기 보면 모음 자문은 성리학에서 우주의 기본 요소라 말하는 삼재, 천지, 인을 본떠서 기본자를 만들고, 이 기본자가 뭐야? 이렇게 시험에 나왔죠. 자, 정답 뭐겠어요? 이거겠죠?